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극단적인 비관론자, 때로는 양치기 소년으로까지 불리는 저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는 2006년 9월에 IMF의 한 세미나에서 주택 버블 붕괴를 위해서 미국의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2년 후에 그의 예측은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 루비니 교수가 최근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폭풍이 밀려온다. 최근 루비니 교수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는 사실 시장에서 너무 비관론만 부각한다고 해서 이제 잘 못 믿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많은 예측들이 실제로 현실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그 강렬했던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미국 정치권과 월가는 루비니 교수의 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루비니 교수뿐 아니라 최근 세계은행, IMF 등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루비니 교수의 스태그플레이션 전망 근거를 미국의 정치 외교 이슈와 맞물려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가정이 실현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올 것이냐?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공급망 트라우마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남긴 강렬한 기억 때문에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한테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국방물자 조달법까지 동원해서 미국 안에서 배터리 시설 확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국이 아니더라도 동맹국가 안에서의 공급망 구축, 일종의 정치적 동맹국끼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맹 쇼어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분히 세계의 공장이자 미국과 정치 외교적으로 대립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 한국도 최근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일종의 동맹 쇼어링 개념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는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결코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런 식의 공급망 재편은 생산 비용을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우리 인플레를 크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리스크는 노동 공급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선진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이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동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게 결국 임금 인플레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장기간 동안 노출됐던 리스크긴 한데요. 또 하나 지목한 것은 이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 이민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 이민의 문이 닫힐수록 노동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라틴계 이민자들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어느 식당에 가도 라틴계 이민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이 대규모 이민이 사실상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 인구의 감소는 결국 임금 인플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시장을 더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리스크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주 공격적인 탈탄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기도 전에 탄소 발전들에 대한 투자는 확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이 탈원전을 발표를 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이미 줄어든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는 결국 이런 상황 아래서는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리스크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전쟁은 글로벌 무역과 생산을 방해하고요. 러시아와 같은 거대 국가를 향한 경제 제재는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에 이 달러화를 무기로 삼아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진단입니다. 지금이야 러시아가 고통을 받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패권 국가들이 외환 보유국에서 점점 달러 자산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요. 그들 간의 일종의 지역 통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달러화의 악세를 불러오고 이게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를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전망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이 낙관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이 디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보 또한 이 데이터적으로 생산성 효과를 따지기가 어렵고 기존 산업과 신흥 산업을 분열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듣다 보니까 정말 우울해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루비니 교수의 말도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루비니 교수의 전망을 다른 이 워싱턴의 이코노미스트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암의 발병 요인을 수십 가지를 나열한다고 해서 암이 꼭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다만 루비니 교수가 이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부분을 관찰하는 그 통찰력만큼은 함께 공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